자,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이제는 사불선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불선자. 사불선자면은 살, 상, 겁, 인. 이렇게 사불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에 대해서 보죠. 살, 칠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칠살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칠살은 뭘 만나야 되냐면은 발음은 똑같아요. 극제를 만나야 돼요. 칠살 봉제. 이 제가 우리가 그 재관인식의 제가 아니라 이건 제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복을 칠살이 제복이 되면은 격을 이룬다. 조건이 있네. 어떤 조건이냐면은 신이 강하다. 신이 강해야 한다. 이건 당연히 나오는 게 칠살이 제복을 만난다는 얘기는, 제를 만난다는 얘기는 식신이나 상관이 극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식신도 좋고 상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나와서 격을 이뤘으니까 신강이다라고 하는 게 조건으로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니까.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성격이 된 경우고, 패격이 된 경우에는 뭐냐? 패한 경우에는 똑같아요. 발음이 칠살이 봉제 하면은 역시 깨집니다. 이때 제자는 이 제자입니다. 칠살이 제를 만나면은 격이 깨진다. 그리고 칠살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무제가 되거나 또는 칠살이 아예 제복됨이 없으면은 격은 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칠살 자체는 무조건 제복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성격이 된 줄 알았는데 패격이 된 것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살이, 자, 이런 살이 살봉 식제, 식신을 만나가지고 극제됨을 받았어요. 그리고 격이 성격이 되죠. 그런데 뭐가 생기느냐면은 인수가 나타나네. 투인 해서 인수가 나타나네. 보세요. 살이 식신의 극을 받아서 격이 성격이 되는데 인수가 나타나네. 인수가 식신을 파극시키니까 식신이 깨지니까는 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극제하지 못하게 되니까 식신이 인수로 인해서 깨지니까는 격이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패격인 줄 알았는데 성격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보죠. 자, 이때는 이 케이스를 보죠. 살이 식제를 만났는데 다시 인수가 떠서 인수가 식신을 깨뜨리는 상황이 생겼어. 그럼 뭐가 오면은 이게 격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식신을 살려줘야 되죠. 인수에서 깨지는 식신을 뭘로 살려줘요? 인수로부터 살려주려면은 뭐가 뜬다? 제가 뜬다. 제가 식신을 보호하잖아요. 그죠? 식신 다음에 제가 있으니까 제가 식신을 보호해준다고요. 인수로부터. 인수가 식신을 깨뜨리고 있는데 제가 나타나면 제가 인수를 깨뜨려서 식신이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식신이 살을 극제를 해줘서 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거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닐 거예요. 이래서 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상관에 대해서 볼까요? 두 번째 상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관이 조금 여러 개가 있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자, 성격이 된 얘는 좀 여러 가지가 뜨는데, 자, 첫 번째가 상관이 제가 나타나가지고 상관 생제를 하게 되면은 상관이
재가 나타나서 상관생재를 하게 되면은 격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아까 식신이 나타나서 생재를 할 때도 격이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식신하고 상관하고 그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하게 같이 쓰입니다. 상관이 생재하면 격이 성립이 된다. 두 번째, 상관은 그래도 흉신 쪽에 속해요. 불선자에 속하니까 제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상관이 폐인을 하면은 인수가 나올 때를 이것을 폐자를 써요. 이렇게 인수가 나올 때는 폐자를 씁니다. 그래서 상관이 폐인을 하면은 격이 성격이 되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좀 있어 줘야 돼요. 어떤 조건이 붙냐 하면은 상관이 그렇게 흉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수가 와서 상관을 극제하는데 흉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뜨려서는 안 되고 살짝만 제어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왕해야 돼. 기운이 많아야 돼. 상관이 왕하고 그 다음에 인수가 유근하다. 인수가 그래서 기운이 너무 세면 안 돼. 그리고 상관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뿌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뿌리는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극제는 해야 되지만 강하게 극제를 하면 안 돼. 그게 이 의미고, 두 번째, 상관이 왕하고, 이건 똑같아. 그 다음에 이 나 자체도 신주도 약해. 이거하고 이거는 약간 좀 달라요. 이렇게 신주가 약할 때 뭐가 나오냐면은 살과 인수가 같이 나오면은 격이 성격. 이게 뭔 뜻이냐면 보세요. 상관이 되게 강해. 그런데 원래 인수만 나오면은 인수가 상관을 조금만 극제를 해주면 격이 성격이 돼. 그런데 상관은 되게 강한데 내가 약해. 그러면 인수가 딱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인수는 상관을 극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기운이 이쪽으로 빠져버려요. 이쪽으로 빠진다고. 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인수를 도와주는 게 필요해. 뭐가? 살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관이 나와서 도와주면 어떻게 돼? 도와줘도 될 것 같죠. 그런데 관은 이쪽에 상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격이기 때문에 관은 대개 상관이나 식신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관이 도와줘서는 안 되고 살이 도와줘야 돼. 살은 식신이나 상관을 보는 걸 좋아해요. 살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는 인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살밖에 없어요. 관은 안 돼. 관은 얘들을 싫어하니까. 이해되세요? 자, 다시 봅시다. 인수가 식신, 상관이죠. 강한 상관을 극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기운이 이쪽으로 빠져. 그래서 인수를 도와줘야 돼. 뭘로 도와줄 것이냐? 관은 안 돼. 얘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이 인수를 도와준다. 그 뜻입니다. 이게. 이 조건이 오니까 이게 붙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격이 성립이 되는 것이 상관이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상관이 식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데 살이 나타나면은, 상관이 있는데 살이 나타나면은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식신하고 비슷하죠?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신이나 상관이. 그래서 격이 성립이 된다. 자, 이 상관 쪽은 이렇게 아주 다양한 케이스로서 좀 복잡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관이 폐격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폐를 보죠. 폐. 상관격에서 어떤 경우에 격이 깨지느냐. 자, 상관 말 그대로 상관이 관을 봤어. 그럼 격이 깨집니다. 상관의 뜻이 뭐예요? 관을 상하게 하는 애라는 거죠. 근데 관을 봤어. 관은 보호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저기 스크래치가 나면 안 돼요. 이 관 자체가. 근데 상관격에서 관이 나타나면 이것은 완전히 격이 깨진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비금수라고 했어요. 비금수.
비금수. 이 비금수의 뜻이 뭐냐? 금수상관. 금수상관은 제외하고, 금수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금이고 얘가 수, 이것을 금수상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상관. 체가 금이고 이거는 수상관. 그래서 우리 저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금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주가 금이에요. 금. 근데 여기 월주가 뭐가 되냐면 수가 돼야 되죠. 겨울이야, 겨울. 겨울이 수죠. 이 상관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금한순행. 금은 차갑고 수는 냉하고, 금한순행의 사주예요. 이건 되게 안 좋은 사주거든요. 전체로 차가워지고, 금도 더욱 차갑게 하고 수를 차갑게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주예요. 여기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화를 필요로 한다고요. 화가 나타나 줘야 돼. 화가 금으로서는 뭐냐? 얘가 관이 되는 거예요. 관이나 살이 되는 거예요. 관이나 살이 되는 거예요. 관이나 살. 근데 살이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아까 격이 성격 되잖아요. 상관이 살이 나타나면 격이 성격이 되잖아요. 상관이 관을 봐도 원래는 안 좋은데 너무 차갑기 때문에 이때는 화가 관으로 나타나도 내가 얻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비금수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조후의 문제입니다. 조후. 이따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조후와 관련된 게 한 장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다뤄질 겁니다. 그 다음에 패격이 되는 부분. 자, 상관이 경관하면은 패격이 된다고 했고, 두 번째 패격이 되는 부분. 자, 상관이 생재를 했네. 재를 생했는데, 그럼 뭐가 붙으면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이 나오면 안 돼. 대살 하면은 격이 깨진 거예요. 생재를 했는데, 상관이 생재를 했는데 살이 나오면 안 돼. 아까 식신이 생재를 했는데 살이 나오면 안 돼. 똑같은 케이스라고요. 똑같은 케이스. 그 다음에 폐인을 했는데 인수가 나와서 격이 성격이 됐는데, 성격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상관이 약해. 상경. 그리고 더군다나 상관이 약할 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왕해. 상경신왕.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상관이 폐인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인수의 극을 받아서 격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조건이 상관이 왕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 케이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약하고 더군다나 신도 왕해. 그럼 뭐냐면은 인수가 신하한테 힘을 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오로지 인수는 상관을 극하는 데만 쓰여. 내가 강하니까. 그래서 얘가 약한 상관이 인수의 극을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이 왕하다는 뜻이. 신이 약하면은 인수는 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쓸 거예요. 근데 얘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지고 오로지 상관을 깨뜨리니까는 격이 깨뜨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그 상관에 성격이 됐는데 패격이 된 걸로 보이는 거를 좀 보시죠. 자, 성격이 됐는데 패격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경우냐? 뭐 이거는 좀 간단하게 나왔어요. 상관이 뭐를 만났냐면은 재를 만났네. 생재를 했어요. 재가 나타나서 좋은데 재가 합의돼 버렸네. 재가 합의돼 버렸어요. 재가 합의되는 경우는 인수하고 합의되거나 또는 겁재나 비견하고 합의되거나, 그래서 재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 격이 깨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폐인을 했는데 인수가 나타나서 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폐인을 했는데 인수가 상했거나 인수가 상하는 경우는 재가 나타나서 인수를 깨뜨리면 인수가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인수를 가지고 내가 격을 이루었는데 인수가 깨뜨려지면 당연히 그 격은 깨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폐인 줄 알았는데 성격이 된 케이스를 좀 보면은 상관이 생계를 했는데 살이 나타났네. 살이 나타났으면은 이거는 깨진 거죠. 쟤하고 살이 붙어 있으니까. 상관이 쟤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쟤가 살한테 다시 힘을 실어줘. 그러니까 상관이 그러면 살을 극제를 못해요. 중간에 쟤가 그 기운을 빼서 이쪽에다 건네주기 때문에 못해. 그런데 살 자체가 합을 해서 사라지게 되면은 격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격이 깨뜨려졌다가 그게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격이 훌륭하게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관을 했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죠. 자, 양인을 보겠습니다. 양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흉신입니다. 양인은 뭘 양인이라고 하느냐면은, 얘는 우리가 십성 천간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얘기한 것은 전부 천간입니다. 물론 월지에 있지만 월지에 나타난 기운의 대장 기운을 가지고 우리는 천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양인은 무조건적으로 지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갑 그러면은 여기가 묘 이렇게 나타난 이 지지를 가지고 격을 낳는 게 양인이 유일합니다. 양인은 그래서 이 양간에만 있습니다. 양간. 그러니까 갑, 병, 무, 경, 임, 을정, 기, 신, 개는 음간이죠. 얘는 양인이 없어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인. 얘는 흉신이에요. 아주 흉신입니다. 흉신이어서 살로도 대적하기가 힘들 만큼 흉신이에요. 이건 내가 단지 기운이 세다는 것을 넘어서서 흉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온 그 월겁격하고는 다릅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묘가 아니라 인이 나오거나 또는 여기에 을에서 뭐 여기에 묘가 나오거나 인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다 월겁격, 록겁 또는 겁재격, 이것을 이제 월겁이라고 하는 건데, 록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내가 기운이 세는 걸로 끝나요. 그런데 양인은 내가 기운이 센 것을 벗어나서 넘어서서 흉신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제가 돼야 돼요. 얘는. 그래서 양인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양인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하면은 나타나야 된다. 뭐가? 자, 관도 좋고 살도 좋아. 관이든 살이든 둘 중에 아무거나도 나타나서 일단은 극제를 해줘야 된다. 내가 너무 힘이 세고 흉신이니까 관이나 살이 모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만 나타나서는 좀 부족해. 플러스 조건이 붙어요. 얘를 도와줘야 돼. 어떻게 도와줘? 재로 힘을 실어주거나 인수를 가지고 얘네들을 보호를 해주거나 해서 몽땅 힘을 실어줘야 돼. 재나 인수가 나타나면은 이 관격이 성립될 때 재와 인수를 가지고 관격을 성립시켰죠. 그럼 관에 힘을 실어주고 관을 보호하니까 됐다고요. 살에조차도 힘을 실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격국이 양인격이 성립이 됩니다. 성격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얘가 힘이 붙어야 되고 상관을 만나면은 안 돼. 상관뿐이겠습니까? 식신을 만나도 안 되지. 식신을 만나도 안 됩니다. 얘는 관과 살의 힘을 빼고 얘를 극제하기 때문에 파극시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네들이 멀쩡하게 힘있게 살아있어야만 양인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격은 뭐냐? 얘네들이 없는 게 폐격이죠. 그래서 관살이 없는 거, 관살.
관살이 없는 것은 패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중유패 볼까요? 자, 성중유패. 양인격에 나와서 양인격에서 성중유패의 케이스는 뭐냐? 자, 관이 올라왔어. 투관 했는데 투관 했는데 이 관 자체가 피상이 돼. 피상. 관 자체가 어떤 이유에서 깨져. 관이 멀쩡해야지 성격이 되는데 관이 나타나지만 관 자체가 깨져 있어. 이러면은 격국이 깨진 거고. 그 다음에 살이 나타났는데 투살이 했는데 다른 케이스로 살이 지금 나왔는데 살 자체가 깨지거나 살 자체가 합을 해가지고 날아가 버리면은 역시 이 격은 깨진다. 관이나 살이 힘있게 살아있어야만 격이 성립이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폐 중 이성은 폐했지만은 성격이 된 걸로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성격이 되는 것은, 결국은 성격이 되는 것은, 자, 관살이 나왔는데 식상이 나와가지고 관살을 깨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얘가 문제인 거죠. 얘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인수가 깨뜨리죠. 그래서 무거운 인수가 나와가지고 식신이나 상관을 극제함으로써 여기에 관과 살이 힘있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폐중유성입니다. 폐중유성. 자, 마지막 록겁격인데 이 록겁격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약간 있어요. 자, 이것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자, 록겁격. 정확한 것은 걸록. 월겁. 걸록은 일간하고 월지하고 음량이 같은 것이 걸록이에요. 월겁은 음량이 다른 건데 아까 일간이 양이고 월지가 음인 것은 양인격으로 빼고 그 나머지 전부는 걸록 월겁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록겁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록겁격. 자, 이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얘는 흉신은 아니지만 내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내가 힘이 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힘이 너무 세.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깨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단지 이게 문제예요. 여기는 흉신의 의미는 없어요. 내가 기운이 세서 제가 깨뜨려진다는 의미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지난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월지에서 용신을 찾지 않는 유일한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간하고 이 월지하고 이게 종류가 같아. 체와 용이 같아. 그래서 용신을 이쪽에서 안 찾아요. 천간에서 투한 걸 가지고 용신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것들이 투하냐면은 관이든 살이든 재든 이런 게 투하면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되는 것도 역시 그것 때문에 자, 투관하면은 자, 관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관격이 되는 거예요. 관격. 우리 관격하고 똑같아져. 단지 내가 기운이 센 관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관격이 이루어지면 뭐 어떻게 관격이 이루어집니까? 뭘 만나야 되죠? 재와 인을 만나야죠. 그죠? 재와 인을 만나야지 관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지만은 걸로 월겁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가 떴다는 얘기는 재격이 됐다는 거예요. 재격이 됐어요. 그러면 재격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 뭘 만나야 돼?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서 재격이 힘을 받으면은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살이 만나서 살. 그러면 살격이 되죠. 얘는 흉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살이 뭘 만나야 돼? 살이 극제의 대민을 극제가 돼야 돼. 얘는 식신이나 상관이 만나서 식신 제복이 돼야 돼. 제복이 살이 나타나면은 제복이 반드시 돼. 식신이든 상관이든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가 흉신이 아니고 난지, 나는 기운만 세기 때문에 살은 흉신이잖아. 살은 제복이 되면은 훌륭한 격이 살격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패격이 되는 것은 뭐냐? 패격이 되는 것은 재나 관이나 살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 없으면은 패격이 되고, 살이 나타나더라도 제복이 안 되면 패격이 되고, 인수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수가 나타나면 패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미 강한데 나를 도와주는 신밖에 안 나타나? 그럼 패격이 되는 거예요. 네? 살이나 인이 나타나면 패격이 되고, 재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성격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성중유패 뭐 이렇게 있는데, 성에서 패로 보이는 것은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보시자면은 관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관이 나타나 가지고 관을 깨뜨리면은 패격이 돼 버리고, 재가 나타났는데 재가 나타나서 성격이 된 것 같았는데 얘가 살이 같이 나타나면은 제격이 깨지죠. 그죠? 그래서 패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가 성이 되는 케이스를 보시자면은 관이 나타나고 상관이 나타났는데 패격이 됐는데, 상관 자체가 깨뜨려지면은, 인수 가지고 깨뜨려지면은 이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을 해소를 시켰으면 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가 살을 만났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은 살이 상관이나 뭐 이런 걸로 깨뜨려지거나 살 자체가 합을 해서 사라지거나 이러면은 격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구장에 이 성격과 패격이 있고, 결국 우리는 사주에서 성과 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 격이 성립이 됐느냐, 격이 깨졌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패화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다른 글자하고 작용을 함으로써 이 패했던 게 다시 성이 되고, 성이 됐던 게 패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쭉 살펴본 겁니다.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패턴은 익히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다른 글자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바뀌냐, 이것을 계속 다뤄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보고 익히시라고 제가 프린트물로 정리를 해서 드린 겁니다. 예, 다른 장하고 다르게. 이거는 계속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소프트 카피로 좀 드리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안 보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실전을 어떻게 그러면 하는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실제 사주에서 성격과 패격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귀한 사주나 아주 천한 사주는 찾아내기가 쉬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보입니다.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보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명례들은 설화고의 평주, 자평진전 평주에서 가지고 온 명례입니다. 그러니까 설화고가 이것을 가지고 평한 거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결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책에 나온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신 있으면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실도 되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자, 정일주입니다. 정일주가 6월에 태어났네. 그래서 기유월이고요. 임술년입니다. 임술년이고 일지가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주가 갑진입니다.
항상 일간 중심이니까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참 눈앞이 좀 막막하죠. 처음에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은 지지에서는 합의된 게 있느냐, 뭐 충이 된 게 있느냐를 우선 찾아야 되는데,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좀 생각하고 합의된 것을 우선 찾는 게 첫 번째. 이 지지에서는 합의된 게 있느냐? 여기는 삼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합. 삼합 중에 반합. 두 자만 있어도 합의되는 거죠. 그런 반합 이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삼합은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 있죠. 이거 가지고 반합이나 삼합이 된 게 있느냐를 찾고, 그 다음에 천간에서는 뭘 찾아야 되냐면은 오합이 되는 게 있느냐. 오합. 왜냐하면 얘는 합의되면은 두 개가 기능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합이 되는 게 있느냐를 찾아낸 다음에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반합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유축해서 금의 합을 하고 있어. 금국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이 위에 보니까는 갑하고 기도 이렇게 합을 하네. 합을 해요. 여기에 이 사이에 있는 게 서로 간에 양쪽에 하나를 극을 하면은 합이 안 된다고 했죠. 그거 배우셨죠? 근데 그거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합을 한다고요. 얘 기능은 사라져요. 그럼 얘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걸로 얘가 격국이 되죠. 얘가 격국이 되니까는 금이죠. 음량이 같은 금이에요. 금. 얘가 신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경이 들어있고 신이 들어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장은 누구라고? 대장. 정기라고요. 정기. 신이라고, 신. 그래서 유를 보고 신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격국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격국의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다음 장에서 하게 돼요. 10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맞아요. 일단은 얘가 중심이야, 격의 중심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 있고 신이 있으면은, 신은 정에 대해서 뭐예요? 정이 화가 금을 극을 하죠. 재가 되네. 재가 되죠. 그래서 재격입니다. 재격으로 정해졌어요. 재격이 성격되기 위해서는 재에다가 힘을 보태주는 것들이 나오거나, 재를 보호하는 것들이 나오거나, 또는 인수가 적절히 나와서 같이 균형을 맞춰주거나, 이러면 재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얘는 뭡니까? 얘는 관입니다. 관이 나왔죠? 재를 보호하고 있네? 그 글자가 얘는 이렇게 합쳐지고 얘 하나만 달랑 있잖아요? 그러면 재격이 관을 만나서 성격이 된 거네? 그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 재 자체도 국을 이뤘기 때문에 얘가 힘이 되게 세요. 금국을 이뤘잖아요. 금국.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금이 하나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튀어나온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재격이 굉장히 힘이 세고, 이 관도 여기에는 수 같은 거 들어있어가지고 얘도 되게 힘이 세요. 그래서 재가 관을 만나가지고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중, 이패, 패중, 이성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합을 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재격이고 관해서 재생관으로 격이 성격이 됐는데, 하필이면 기토가 옆에 있네? 기토가 뭐예요? 정이 기를 생하죠. 얘는 식신이라고요. 식신이라고요. 식신이 관을 극하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얘는 격이 성격됐다가 기토 때문에 격이 깨진 거라고요. 관이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면은 격이 깨지죠. 그렇다고요. 그럼 격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갑이 나타나서, 갑은 뭐예요? 인수죠. 인수죠. 갑이 나타나서 기하고 합을 해서 이 문제가 되는 얘를 제거를 시켜주네. 그래서 격이 성격됐다가 패격이 됐다가, 그럼 성중유패했다가 다시 이것 때문에 패중이성으로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대충? 대충 하면 안 되는데. 네. 자, 되셨어요. 그 다음. 오행 이쪽에. 오행. 그렇구나. 그러면서 십성만 얘기하면은, 음악 알 텐데, 자, 하여튼,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 이거는 그나마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다른 부분이 지금 좀 어려워요. 저기를 보시죠. 어디를 볼까? 6번. 6번. 자, 개일간이, 얘는 수예요. 개일간이 정축월에 태어났어요. 정축월에 태어났고, 연도는 김효년, 그 다음에 개축일, 축이 두 개가 있네. 그 다음에 을묘년, 을묘시. 그리고 이게 격국이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여기 토가 있을 때 격국을 정하는 방법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건 나중에 잡기 편에서, 잡기에서는 어떻게 용신을 정하는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토라고 하더라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서 투에 올라오거나, 이 안에 지장간에 있는 애가 천간으로 올라오거나, 지지에서 회국을 하거나, 국을 짜거나, 삼합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격국이 되는 겁니다. 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축은 겨울이니까는 개수가 일단 있어요. 개수가 있고, 축은 사유축 금국을 이루죠. 그래서 신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은 토 중에 무토하고 생김새가 다르죠. 그러니까는 기토가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천간으로 올라오면은 그게 격국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올랐습니까? 이 중에 뭐가 올라왔어요? 얘가 올라왔죠. 아니, 이거하고는 좀 달라야죠. 네, 같은 게 올라오면 격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기토가 올라왔죠. 기토. 그렇죠? 이게 기토가 뭐예요? 기토가 개 측면의 토죠. 토극 수죠. 그럼 얘가 관이나 살이 돼야겠죠. 수를 극하니까. 음양이 같아. 그럼 얘가 뭐예요? 살. 맞습니까? 살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지가 없어요. 여기도 합하는 게 없고. 그럼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살격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여기에 비해서 수가 화를 극을 하죠. 그럼 얘가 뭐예요? 재. 헐, 재가 살을 생하네? 네, 재가 살을 생해. 일단, 그럼 요것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것만 보면은 격이 깨진 거예요. 살격이 재를 만나면 격이 깨진다고 그랬어요. 살은 극재됨이 있어야 돼요. 재복을 해야 돼요. 식신이나 상관 가지고. 근데 재를 만났으니까 격이 깨져요. 얘가 뭐냐 이거죠. 자, 수가 목을 어떻게 생해주죠. 그럼 얘가 뭡니까? 식신이네. 식신이네. 자, 얘는 살한테 힘을 보태줘가지고 살이 되게 힘이 세졌어. 그런데 식신이 나와가지고 살을 극제를 해주네요. 네, 극제를 해주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패격이 됐다가 이것 때문에 성격이 된 겁니다. 이 사주는 행정원장이었대요. 행정원장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식신, 살격에 식신이 극을 해줘가지고 식신의 극제를 받아서 격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명식을 들고 나온 건데 신운에
신운에, 신운이라고 하면은 대운을 뜻해요. 신운에 경호년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뇌충혈 해가지고 서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경호년에, 왜 경호년에 떠났을까? 그래서 경호를 여기다 대입을 해봤네. 경호. 이 경호년이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경호가 딱 들어오면은 을경합을 해요. 을경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무력하게 돼버려. 무력하게 돼버려요. 이해를 해갖고 지금 가장 중요한 용신이 나한테 재생살해서 살이 왕성한 것을 그나마 얘가 극제를 해주고 있었는데 얘가 사라져버리네. 이렇게. 그리고 오가 왔어. 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병, 기, 정. 이게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힘을 받네. 기가 있어서 기에다 힘을 보태주고 있고, 정에다가 힘을 보태주고 있고. 그래서 제 살이 힘을 왕창 받네요. 식신은 깨져버리고, 그래서 살격이 극제되면 없는 살격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신운이다. 이걸 조사를 해보면 이게 운이 거꾸로 가거든요. 신운은 임신운이에요. 임신. 임신운이 여기 와서 어떤 역할을 할까? 임신운이 그렇게 안 좋은 운은 아니에요. 대운으로 보면. 임신운이 오게 되면은 임은 정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 살을 생해주고 있는 이거를 제거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살의 힘을 보태주는 것을 줄여준다고요. 그리고 신이잖아요. 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 안에는 무가 있지만 무는 역할을 못하고 이 안에는 임수하고 경금이 들어가 있어요. 경금이. 뭐 경금이야 어떤 역할을 안 하고 임수 때문에 내가 힘을 좀 받고 있어요. 내 뿌리가 되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이 운 자체가 그렇게 나한테 아주 싫은 운은 아닌데 이 세운 때문에 1년 운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한 주가 됐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격과 패격을. 실전으로 하면은 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자, 그 다음에 근데 설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요. 설하고는 그 지지에 있는 그 기운을 그대로 오행에 집어넣어 가지고 상생상극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묘가 있으면 이게 을목이다. 유가 있으면 얘가 신금이다. 경금이다. 이런 게 들어있다 해가지고 오행에 처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 다른 이론을 도입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책의 내용만 가지고 이것을 명식을 보자고요. 그래서 안 되면 뭐 다른 공부도 더 해야죠. 근데 일단은 이 이론의 기초에서 해석을 한 대까지 해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리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죠. 나머지는 집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자, 경금이 있어요. 경금 일주가 있고 경자 일주네. 그 다음에 기유월이고 정사년 정해신해. 자, 얘가 일간입니다.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이 1번입니다.
7페이지, 아니다. 6페이지. 예, 마지막 6페이지 1번. 1번. 6페이지 1번. 네. 중간에 2번. 네, 1번. 저는 이 페이지를 구분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왔는데, 일단은, 자, 이거 보면은, 자, 합의되는 것을, 천간에 합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지에는 합의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금국을 이루어죠? 금. 그러니까는 이 격국은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되는데 금의 기운이 세. 근데 이게 일간하고 같네? 일간하고 같아. 근데 사실 이유는 경금으로 보면 이거는 양인격이에요. 양인격. 양인격인데 여기에 이 합까지 돼가지고 양인격인데도 기운이 엄청 세고 흉신의 의미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격은 양인격입니다. 양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인격은 반드시 극제를 해줘야 돼요. 살이든 관이든 흉신이니까 제복을 해줘야 돼. 그럼 이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정이 뭡니까? 정은 경금을 정이 화극금을 해요. 그죠? 화극금이니까 정이 뭐예요? 음량이 달라요. 얘가 그래서 관. 기는 토생금이에요. 인수예요, 인수. 기운을 더해주고 있으니까는 인수. 얘는 관. 얘는 관. 그래서 자, 양인격인데 관이 다행히 나왔어. 그것을 인수가 관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격이 어떻게 됐다? 성격이 됐다. 격이 성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태각이 된 사람인데 뭐 제법 높은 벼슬이 오른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격국이 성격이 됐으니까 높은 벼슬에 올랐겠죠. 근데 설학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관이 2개가 나왔어요. 근데 관이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관이 2개가 나온 것을 중관이라 그래. 중관. 관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관이 달랑 하나가 나와서 건전해야 되는데 관이 2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관이 살하고 섞이거나 관이 상관으로부터 극제를 받거나 하면은 격이 깨지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것을 이제 설학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폐중이성이라고 했어요. 격이 깨졌는데 관이 2개가 나와서 격이 사실은 깨진 거다. 그런데 중간에 기토가 나와서 이 2개를 분리하고 있는 거다. 기토 때문에 이 정이 기를 생하고 관이 인을 생하죠. 인수가 다시 나를 생해서 이렇게 해서 얘는 여기다 힘을 보태는 데 쓰이고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관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하고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폐중이 이성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얼른 사실 납득은 잘 안 가요. 관이 2개는 2개예요. 그것 때문에 격은 좋질 않아. 그런데 제 생각이에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책 예를 들어서 이제 난강망이라든지 망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나? 난강망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자평진전에서는 그 갑이나 을이나 경이나 이런 것을 구분을 안 해. 그냥 법칙만 얘기를 해요. 관이냐 식이냐 인이냐 이것만 얘기를 하지 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경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갑이나 경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끝날 때까지 안 해. 단지 조후만 조금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에 가게 되면은 각각의 이런 갑이나 경 이런 각각의 글자가 자기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가져야 돼요. 나중에는 조금 더 공부를 하려면은.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건 이제 적천수 쪽에서 나온 건데 정의 특성이 있어요. 정은
정은 보통의 경우에는 두 개의 글자가 이렇게 합하게 되면 별로 안 좋은데 정인 경우에는 이건 되게 좋아져요. 정은. 그래서 정이 두 개가 모이면은 양화위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가 위엄. 불길이 새쳐졌다는 얘기죠. 양화위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되게 그리고 해서 왕해지지만은 그렇지만은 왕한 것은 아니야. 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에 대해서. 왕해지지만 왕한 것은 아니야. 저는 이것을 여기다 갖다 대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관이 두 개가 나왔지만은 정화의 특성 때문에 이게 중관으로 해석이 안 되고 단지 이 정이라고 하는 관을 더 세차게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래서 설하고는 이걸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쪽 정은 이런 역할로 쓰고 요것이 오로지 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정화의 특성 때문에 정은 두 개가 모이더라도 크게 정에 안 좋은 그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해서 성격이 된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 3개 정도 했는데 나머지는 각자 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